네, 지난주 하마스가 인질 영상 오랜만에 하나 공개를 했었어요. 허시 골드버그 폴린의 영상이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마스가 또 다른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 2명, 주인공 누구이고 또 영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두 명의 영상의 주인공은 이제 가족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키스 시걸 64세고요. 이스라엘과 미국 복수국적 소지자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부인이 지난 11월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인질 협상 석방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 남성이 이제 미란 46세인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물론 하마스가 시킨 거죠. 근데 일종의 선무 공작인데 이스라엘 정부에도 신화르 이스라엘 정부 양쪽에서 한 발씩 양보해서 인질 협상을 타결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뭐 당장 결단을 해달라고 했고, 영상에는 이제 특이사항이 이 날짜가 좀 계산이 안 맞아요. 타임스탬프가 찍히진 않았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납치 202일째라고 했는데 사실상 204일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 녹화 의혹이 있고 약간 또 좀 확대 해석하면 생존하셨나라는 여러 가지 억측도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하마스는 인질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강압했냐면 이스라엘 군사적 압박을 실패했다. 인질 송환을 오직 협상만이 인질 송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너희 위정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치와 같이 너의 자식들의 운명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또 더 늦기 전에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암시하냐면 네티나 정부를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마스의 논조가 이렇게 뉴욕타임스 논조랑 같아요. 내용상 들여다보면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3일 후에 지난번 영상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하마스도 이제 좀 약간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라파 공세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좀 암시하는다고 현지 매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인질 협상에 대해서 하마스가 웬일로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반응 보였어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인질 협상안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또 양보했다는 얘기가 또 들리는데 내용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전체 전문이 공개된 게 아니죠. 이제 협상이다 보니까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찔끔찔끔 나오는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시한 이른바 후한 파격적인 협상안이 뭐냐. 1단계입니다. 40일 일시 교전 중지 대가로 1000명의 팔레스타인 그 테러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내주는 거, 1000명을. 1000명. 1000명을. 그다음에 그럼 하마스 쪽은 40명 그 석방 요구 조건에서 이제 후퇴해서 이제 33명. 왜냐하면 생존자만 일단. 네. 그래서 33명으로 축소해서 했다는 거. 대상은 지난번과 같이 여성, 아이, 그다음에 50대 이상 남성, 혹은 그다음에 그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 해서 파격적으로 한번 이거를 양보를 했고, 2단계는 뭐냐면 하마스가 영구 휴전을 요구했어요. 지속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은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양보안을 제시했냐면 영구 휴전보다는 이제 워딩이 좀 달라요. 일정 기간 지속적인 평온이라는 식으로 약간 좀 희석시킨 발언으로 이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가자 지구를 지금 분할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거점에서 IDF 철수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언론 매체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많은 양보 아닌 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으로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협상안에 대해서 하마스가 우리가 수요일 밤까지 답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대답이 돌아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안을 받고선 하마스조차도 이제 긍정 검토했다고 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레바논 소재 하마스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그쪽 매체에서 나온 발언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협상을 테이블 박차고 나고 파토내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정 보완을 다시 카운터 오퍼를 제시하겠다 하면서 대화와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가는군요. 그렇죠.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수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라파 공세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이 반영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하마스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사실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양분된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우파, 좌파 의견들이 계속 나뉘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소물리치 그다음 벵그리 부장관 우파 연정의 핵심 파트너죠. 이
이른바 파격적인 협상안, 그들은 이제 졸서간이라고 하죠. 이게 통과되면 내가 해체한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했고, 벵그리브도 난 네타냐후 총리가 독대하자서 이거 통과되면 난 최후 통보를 했다라는 거야. 내가 해체했다고. 그리고 소멀시 장관은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나도 인질 협상안에 찬성하면 인진들한테 축하받고 국민적으로 좀 인정받는 거 안다. 근데 이거 하면 우리 국격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 하마스 승리 선언을 해주는 거다. 그 결단하라고 국민들이 나라를 이 키네스트에 보낸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항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시내각의 그 자문위원 배석위원이 이제 아이젠코트 전 장군 같은 경우는 우파 정치인들이 내각 해체라는 정치적 협박을 하고 있다, 블랙메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 우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간츠 청배당 대표는 거꾸로 반대로 이번 파격적인 인질 협상안이 부결이 되면 난 내각을 탈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전시내각에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나는 전시내각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반대 사이드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라파 공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긴급 사항은 인질 협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배분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란트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양비론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완성해야 되는 목표라면서 한 발 좀 빠져나갔죠. 아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뉘면 이거 어쩌죠? 그렇죠. 에이, 그걸 노린 거죠. 하마스가. 그렇죠. 심리전이죠. 하마스가 정말 심리전에 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미국도 굉장히 마음이 급한 모습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대선 전에 뭐라도 지금 성과를 빨리 내야 되니까 하마스가 긍정적인 반응 보이자마자 냅다 중동으로 지금 달려온 상황이에요.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벌써 전쟁 이후에 7번째로 중동 순방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도 하고 가자지구 근처도 둘러봤다고 하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블링컨 장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 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제 케렘 샬롬 크로싱과 키부츠 니르 오즈를 방문했고요. 에라즈 크로싱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거점들을 방문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점이냐면 인도적 물자가 들어가는 창고예요. 통로. 활로 요거가 하면서 인도적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상황을 체크하러 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회담을 했겠죠. 총리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질 석방을 대가로 종전은 하지 않겠다. 전쟁을 그러니까 라파 공세를 중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라파 총공세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민간인 보호에 방점을 두는 식의 논변으로 이제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네타냐후와 블링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죠. 서로 입장만 확인한 것이죠.